자, 지난번에 내가 특강을 할 때 교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안 들은 사람으로 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교수는 해외 직업 상담사입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디까지나 국제기구를 어떻게 가느냐에 앞서서 직업이 무엇이냐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됩니다. 큰 직업의 세계에서 내가 국제기구를 가고 싶다 라는 어프로치를 해야지, 나는 직업이라는 거 관계없이 국제기구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국제기구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장기적인 어프로치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직업이란 직과 업이 플러스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직이라는 것은 직장을 의미하고 업이라는 것은 전문 특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것은 삼성, LG, 현대, 공무원, UN 등 일생에 자주 바뀔 수 있는 직업을 우리는 직장, 플레이스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개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업의 개념이 약한 사람이 있고, 뭐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업은 국제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직장 안에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장이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뀌지 않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점점 업이라는 중요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그 직장에 나를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문 특기 하나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앞으로 해 먹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직이라는 분야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업이라는 분야는 점점 커지고 있다. 좋은 직장보다는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 포인트.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바둑 두다 보면 초반포석이라는 게 있는데 초반포석을 잘해야 바둑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바로 초반포석하는 단계입니다. 초반포석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서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꿈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상담 용어에 진로 다시라는 게 있어요. 다시는 다시로 돼 내 커리어, 직업을 개발할 때 쓰는 전문 용어 진로다. 영어로 말하면 커리어 앵커라는 게 있는데 이 뜻은 닷에다가 경력을 플러스해서 만든 전문 용어로서 진로의 무게중심, 묵직한 진로 다시 있어야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는 다시 있듯이 인간이 직업을 통한 인생 유전에도 경력과 관계된 선택에서 개인이 포기하지 않는 무게중심을 가지는 개인의 특성을 경력 다시라고 합니다. 자, 마구 흔들리죠. 이거는 묵직한 다시 없어서 그래요. 묵직한 다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거라도 굉장히 흔들려요. 내가 이거를 할까 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흔들리고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덜 흔들리는 게 좋다. 덜 흔들리려면 내가 젊어서 가슴 뛰게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겁니다.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항상 1, 2, 3번이라는 목표를 세워요. 비슷한 종류 1, 3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1번을 준 적이 없어요. 1번을 주면 그만할 줄 알아.
그런데 3번은 2번, 3번은 가끔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갔고 지금 보니까 3번이 어느 순간에 1번이 됐습니다. 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옵션 1, 2, 3를 항상 만들어 놓고 내게 빨리 오는 것부터 우선 노력을 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1번이 된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 합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미련하게 하다 보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까지 나온다고 합니까? 직업이 다른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닷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교수는 경력 진로닷이 바로 시큐리티입니다. 교수는 너의 경력닷이 뭐냐? 시큐리티입니다. 안보 하나를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여러분이 보면 부러워할 여러 직장들을 돌아다녔어요. 이 안보 하나를 위해서 6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공을 들였죠. 자, 이 교수는 국방부에서 군인으로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고 외교관으로서 5년 동안 UN 사무국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진로 다 시큐리티 하나 가지고 학문을 깊이 봤죠. 그래서 평화유지군 부단장을 했고 UN 본부 안에 있는 사무국에서 전문직 안보국 안보협력관을 했고 이 협력관을 당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다음에 필리핀과 네팔 UN 지부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뜻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교수는 이렇게 프로필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생 4막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 2막으로 끝나는데 교수는 한옥물을 깊이 봤더니 보너스에서 빨간 글씨로 뗀 3막, 4막까지도 보너스로 받았다. 보통 사람은 1막에 공부를 하고 2막에 자기 직장을 하다가 3막에 은퇴를 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3막, 4막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수같이 1막, 2막을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3막, 4막이라는 더 원기왕성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1막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대에서 20대 건너가는 길목이 바로 1막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교수는 전문 특기가 바로 시큐리티 하나인데 이 시큐리티 하나를 위해서 6개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하나 때문에 6개의 굵직굵직한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문 특기로 한 우물을 깊이 파면 어느 직장도 갈 수 있다. UN보다 도전지다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우물을 팔 것인가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만 하느라고 잠시도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집에서 하루에도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로 잘하는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보지 말고 나의 잘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유명한 해밍웨이 작가, 이 사람은 가장 못하는 것이 맞춤법 형편없이 못한답니다. 그런데 맞춤법은 있지만 작가로서 이 창의력을 굉장히 뚫어냈어요. 만약 해밍웨이가 맞춤법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맞춤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을까요? 맞춤법 다른 사람이 맡겼어요. 자기는 창의력 글을 썼어요. 자기의 잘하는 분야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나는 시장에 가면 우리 마누라는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요게 얼마, 그래서 여기 사야 된다. 다시 가자. 그저 나는 전혀 몰라요. 수치 개념이 약해. 그런데 그거 아니고 깊은 분야 연구하는 거는 우리 마누라가 따라올 수 없어. 나는 과연 어느 속성의 사람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길로 질주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 전문 직업은 주 도로에 해당하고 나머지 직장은 새길이다. 여러분들 국제기구 가고 싶어서 왔지만 국제기구 UN조차도 고속도로가 아니고 주의 새길이다. 전문성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영원한 것이다. UN도 여러 직장 중에 하나. 평생 직장 아님. 여기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UN 직업 전문 특기 하나를 갖고 깊게 닦다 보면은 야 UN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날개 하나 두 개를 더 다르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날개가 뭐냐? 영어 말고 제2 외국어 하나 좀 더 하고 대학원과 석사를 하고 조금 근무 경력 가지면 날개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아주 깊이 파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우물을 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제기구에 가려면 바로 정확한 방향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어떤 대학원에 들어가야 하나 무슨 전공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요걸 가지고 여러분 4시간 동안 여러분의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답을 여러분한테 해주겠습니다. 자, 교수가 UN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 UN은 사람을 뽑을 때 이 3가지 조건에 의해서 뽑는다. 그 나라가 돈을 얼마큼 많이 냈냐. 국가별로 안배 또는 대륙별로 안배. 마지막에는 남녀 동등 비율로 뽑으라는 성균형. 이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자가 적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좀 불리하다. 여자가 조금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럼 남자가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얼만큼 UN에 분담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배정해 줍니다. 국제기구를 움직이는 것 바로 반짝반짝거리네요. 이 Money, Power, Respect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은 사람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도 이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밥 먹고 나서 내가 딱 회의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고 그렇잖아요? 국제기도 마찬가지다. 돈을 많이 내면은 뭔가 베네피트가 많이 있다. ODA라는 게 있습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고 해서 후진국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ODA라고 그래. 우리나라가 ODA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의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돈을 덜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5.8%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 총 소득의 0.9%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DAC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0.31을 내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짭니다. 더 내야 돼요. 그런데 UN 목표는 0.7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내야 된다. 이 뜻이 뭐야? 한국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이 UN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설하고 돈을 많이 내면 필연적으로 한국 국제직원 늘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UN 분담금 서열이 얼마나 되는가? UN 회원국 192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11번째로 돈을 많이 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는 11번째다. 그런데 돈은 많이 내고 직원은 별로 없다. 미국 같은 나라는 돈도 많이 내고 직원이 많아갖고 돈을 다 찾아가요. 내고. 자, 한국 직원 수. UN 직원이 12만 명인데 우리는 399명. 저기 그래프가 표시도 안 되네요. 0.33%인데 분담금 기준으로 하면 2.3%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은 교대 병력까지 하면 1500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0.33%에 399명 뿐이 없다. 앞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700명 이상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유엔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돈은 11번째로 내고 직원 수는 35번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좀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돈은 11번째로 내는데 직원은 35번째면 이 안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이겠지 하고 보니까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필리핀, 우간다,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모로코,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네팔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분담금 낸 액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3개 나라만 뽑고 봤을 때 우리는 11번째로 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호주하고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내죠. 그런데 이 분담금 내는 서열을 그대로 놓고 이게 서열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쫙 이 분담금 서열이지 이게. 분담금 서열. 그런데 미국은 돈도 많이 내고 직원도 많아요. 일본은 돈은 2번째로 내고 인원은 집골이 많아요. 그리고 쫙 나오고 프랑스는 돈도 별로 안 내는데 직원은 많아요. 여기 한번 보여요. 아시아 국가는 아주 미미해. 유럽 국가, 미국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는 13개 국가만 놓고 봤을 때도 분명히 호주하고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데 인원이 훨씬 적어. 제일 작아요, 한국은. 분담금 서열 13개국 중 근무 인원수 최하위. 이현정 학생. 이현정. 이 학생이 질문한 거. 아시아인 유엔 진출하기 어렵나요? 무엇이 대단한 일인가요? 그까진 게. 에? 그럼 나 답변을 해야지. 유엔은 서구 가치가 지배적이다. 유엔 사무국 직원 수 비교 시 미국 직원은 중국, 일본, 한국을 합한 인원의 4배가 많다. 유럽 주요 국가 직원은 아시아 주요 국가 직원의 6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똑똑한 미국인, 프랑스인이 유엔 직원으로 오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뺑 믿고 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와. 그런데 미국, 프랑스에서 좀 보면은 멍청한 놈들이 온다고. 나라 백으로. 나라 잘 만나가지고. 유엔 직원과 한국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90만 명입니다. 유엔 직원은 12만 명이야. 그 중에도 전문직 직원은 5만 명입니다. 유엔은. 우리 국가 공무원은 한 6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유엔 전문직은 한국 중앙 공무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참 유엔 직원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덕외고 여러분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 서울대학교 가서 특강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의학 전문대학을 가려고 생명공학을 하는 학생이요. 그런데 의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내가 한비야 이걸 보여주고 내가 이 국제기구 강의를 했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봉사 갈래요 해가지고 아프리카 봉사에 지원했어요. 걔는 아프리카 봉사 지원하면 의학 전문대학을 갈 수가 없대. 마지막 기회라. 근데 포기하고 간다고 그래. 그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특강을 들어왔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그게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의사는 너 말고 갈 사람이 많지만은 내가 아프리카 가서 그걸 하면 아프리카가 따뜻해진다. 너 잘한다. 가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의 15개 기구 인원이 많은 순으로 보면은 유엔 사무국이라는 데가 4만 명 이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예요. 1만 명 이상 근무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가장 큰 기구인데 이 기구의 2대 수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졌죠. 아시아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 경제 위기를 맞아갖고 서구하고 미국은
빚을 져가지고 돈을 낼 수가 없어. 국제기구에.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돈을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옛날에 못 받던 서름을 그 사람들 토해내고 한국 사람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국제기구에 근무를 할 때가 그 타이밍하고 맞는 겁니다. UN 기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UN 사무국이 제일 큰데 UN 사무국에 근무하는 필리핀과 한국 사람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필리핀은 UN에서 구호 돈을 타먹는 나라고 한국은 UN에다 많은 돈을 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필리핀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8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을 인원을 많이 주고 싶어도 자격을 갖고 오지 않아. 자격. 국제기구 가는 세 박자. 뭡니까? 외국어. UN 공용어 2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석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국제기구 관련 기관에서 인턴십을 해야 돼. 단기간이라도. 이 세 박자가 없으면 초급적으로 뽑질 않아요. 그런 걸 안 갖고 오니까 아하, 할 수 없다. 자격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인원이 카나다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는 겁니다. 필리핀을 못 사는 거 어떻게 가져가? 아니에요. 필리핀 소수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내가 필리핀 근무할 때 나를 초대해서 가봤더니 헬리콥터가 있어, 집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 이런 사람은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엔이 억지로 한국 사람 안 뽑으려 하는가? 아니면 자격 요건이 부족인가? 교수가 보기에는 억지로 한국 사람 안 뽑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영어 이외에 이런 외국어를 요구하죠. 영어 플러스 하나 더. 그런데 국제기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어만 달랑하고 제2 외국어 하나도 안 한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죠. 물론 영어만 잘도 갈 수 있지. 그러나 국제기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 말고 다른 말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잘은 못하더라도 하나. 그래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하늘과 천당 차이다.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해외 가서 공부를 하는 거. 대학원이 됐든 아니면은 대학이 됐든 아니면은 교환학생으로 가든. 왜 그러냐?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부족이 더 많습니다. 특수 전문가를 요구한다. 한국에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직업이 없는 사람 데려다 쓰는 직업 구호소가 아닙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 유엔 공용어 2가지 이상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색깔이 이 사람이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 세계에 공헌하는 사람,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단기 국제기구 자원봉사 인턴십 이런 거 갖고 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이런 키워드가 발런티어 인터내셔널 이런 기관에서 잠시라도 가서 무슨 일을 한 경력이 없으면 절대로 뽑지 않는다. 이거를 잘 몰라요. 이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미스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과외 활동만 쓴 게 없어. 서양 사람들은 빡빡하게 써.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난다. 유엔 공채에서 한국인에게 편협적이 아닌 이유, 반기문 사무총장도 연임까지 하고 유엔의 두 번째 기구인 월드뱅크 총재도 한국 사람. 처음에는 139명이 들어갔지만 323명, 400명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국인이 국제기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 시기에 맞춰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어떤 물건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비관적인 사람은 물을 다 먹어갖고 반뿐이 없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제기구의 인원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봤지만은 앞으로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국제 기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